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산 지역 로또 판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도 잇따라 적발되는 등 한탕주의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3호기가 가동이 중단되면서 겨울철 전력 수급과 노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당내 공천을 놓고 현역 의원들이 거센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학 울산 공장이 처리 용량을 초과한 폐수를 다른 공장으로 운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목요일 UBC 아침 뉴스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쌀쌀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2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6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오늘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당분간 영하권을 넘나드는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불황 때는 사행 산업이 뜬다더니 울산도 예외가 아닌가 봅니다. 울산 지역의 로또 판매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불법 도박 사이트도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구 달동의 한 복권방. 복권을 사러 온 손님들이 의자에 앉아 열심히 번호를 고르고 있습니다. 자주 사러 오십니까? 매주 5,000원 갖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재미니까. 한가할 만한 오후 시간인데도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습니다. 요즘 복권 열풍이 있어서 복권 판매가 계속 늘어난 추세고 주말 같은 경우는 이곳은 로또 복권 1등이 4차례나 당첨됐다고 알려진 곳인데요. 이런 대박을 노리는 복권 열풍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 지역 로또 복권 판매액은 지난주까지 77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가 늘었습니다. 특히 올 들어 한 회당 12억 원대 판매액을 유지하던 것이 10월엔 15억 9천만 원, 11월 13억 6천만 원대로 연말이 다가올수록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도 판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6억 원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검거된 데 이어 그제는 같은 방법으로 판돈 8억 원을 끌어모은 24살 임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300명의 회원 가운데 많게는 9천만 원까지 날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도박할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로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한탕주의 심리가 사회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진 원전 1호기에 이어서 어제는 고리원전 3호기가 멈춰섰습니다. 겨울철 전력 수급은 물론이고 노후 원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전 용량 95만 킬로와트인 고리원전 3호기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한국소력 원자력은 과전압으로 발전기에 이상이 생겨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지만 왜 과전압이 생겼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전류가 흘렀느냐 아니면은 제전기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그걸 조사를 해야 돼요. 국내 전체 전력 생산량의 2%를 차지하는 울진 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3호기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력 예비율이 한때 올 겨울 들어 최저치인 8%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고리원전 3호기는 지난 1985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노후 원전입니다. 특히 고리원전에서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9건의 고장사고 가운데 절반이 넘는 5건이 3호기에서 발생해 안전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석유화공단의 정전 사태에 이어 국내 원전의 이딴 가동 중단으로 올 겨울철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정전 사태를 빚었던 울산석유화공단 기업들은 또다시 정전 피해를 입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출마 선언과 예비 후보 등록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내 공천을 놓고 현역 의원들이 거센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우석 기자입니다. 4.11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과 동시에 한나라당 이채익 전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김원덕 전 시의원이
남구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삼선의 최병국 의원이 버티고 있는 남구갑에 같은 당 예비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민 형국입니다. 울주군에도 박근혜 전 대표 특보를 지낸 유광우 한나라 비전 회장이 같은 당 재선의 강길부 의원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칠순의 두 현역 의원에게 50대 후보들이 날을 세운 겁니다. 동구에선 송인국 전 시의원과 박호건 연합인포맥스 대표가 한나라당 공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선의 정가변 의원이 있는 중구에서도 서너 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할 것으로 알려져 공천 경쟁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북구에선 통합진보당으로 한가족이 된 조성수 의원에게 김창현 울산시당 공동대표가 도전하고 있어 치열한 당내 경쟁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물갈이 요구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무학 울산 공장이 처리 용량을 초과한 폐수를 다른 공장에서 처리하기 위해 운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무학 울산 공장. 지난 2년 동안 생산량이 30% 가까이 늘면서 폐수 발생량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하루 처리 용량 50톤을 초과하게 되자 결국 창원 공장으로 실어 옮겨 처리해 온 게 문제가 됐습니다. 보다 소비자들한테 깨끗한 제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병 세척 수를 조금 증가하는데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실정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 폐수를 방출한 행위는 환경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지역 상공계는 직접적인 환경 피해도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법해석이라고 반박합니다. 합법적인 폐수 처리를 위해 반출한 걸 무단 배출로 본다면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배출 자체가 이제 무단 배출이냐 또 운송해가지고 반출을 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배출이냐는 확실한 어떤 그 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요. 한편 경찰은 회사 관계자를 불러 폐수 반출 시기와 양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수사가 단순한 실정법 위반을 넘어 과도한 법 해석으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자는 데는 현대자동차, 노사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행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연속기획 이영남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009년부터 새벽 근무를 없애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강론에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야 2교대에서 주간 연속 2교대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 2명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연간 4,178시간에서 3,699시간으로 479시간이 줄어듭니다. 차량 생산 능력도 연간 163만 5천 대에서 144만 8천 대로 18만 7천 대가 감소하게 됩니다. 노사는 생산량 감소분 18만 7천 대 가운데 18만 4천 대는 시간당 생산 대수와 휴게 시간, 설비 보완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의견 접근을 받지만 3천 대는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노조는 사실상 임금을 보전하고 노동 강도 강화에는 반대하는 반면 회사는 휴가 축소와 설비 보완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노동 강도가 일방적으로 회사 측 입장대로 강화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적정 노동 강도가 유지되는 이런 방식으로 주간연속 2교대가 도입돼야 올바른 주간연속 2교대 도입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줄어드는 생산량 보존 만회가 가장 큰 관건인데 상당 부분 노조와 의견 접근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조는 신규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회사는 고용 유연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 충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새 집행부가 전 집행부가 진행해온 노사 합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높은 가격이 걸림돌입니다. 김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골칫거리입니다. 온실가스의 주범이다 보니 전 국가적으로 줄여나가야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재활용하는 방안들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모은 뒤 자체 개발한 촉매를 이용해 나일론 같은 화합물을 만들고 이 화합물로 가방과 지갑 등을 생산한 겁니다. 이 제품들은 불에 태워도 그름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 소재여서 상용화될 경우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태웠을 때 연기나 그름이 많이 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소재를 이용하면 연기나 그름 또 유독가스가 없기 때문에 건축 내장재나 그 외의 다양한 용도로 다만 기존의 화합물보다 가격이 1.5배나 비싸다는 점은 상용화의 마지막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부울경 광역경제권이 연계한 이 사업은 울산이 123억 원의 국비를 받아 2013년 4월까지 진행하는 만큼 해결책을 찾을 전망입니다. 이 기술은 국내에서 촉매부터 해가지고 제조 공정까지 고분자 소재를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꿩도 먹고 알도 먹는 이번 기술들이 상용화되면 친환경 녹색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울산 지역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전국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울산시의 청렴도 수준은 전체 5등급 가운데 4등급으로 16개 광역단체 중 13위를, 울주군은 78개 군 가운데서 65위를 기록했습니다.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비교에서는 남구가 5등급을 받았고 울산시 교육청은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위로 저조했습니다. 미국계 대형 창고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 울산점이 건축 허가 신청 1년 4개월 만에 착공합니다. 코스트코 울산점 사업자인 진장유통단지 협동조합은 지난 8일 북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오늘 착공 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트코 울산점은 내년 9월쯤 문을 열 예정이며 건축 허가 지연에 따라 조합 측이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울산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울산 함양 간 고속도로 노선을 다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바뀌는 노선은 하이테크밸리 남쪽 심천저수지와 삼성 SDI의 기숙사가 있는 북쪽 지역 경계 지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삼남면 상천과 강당마을을 가로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노선 재수정 방침은 통도사 보호와 골프장 조성 등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다 기업과 주민 반대에 따른 것입니다. 울산이 무역 사상 최초로 연간 1,0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 본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울산 지역 누적 수출액은 843억 달러로 매월 평균 8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1,000억 달러 달성 여부는 12월 집계가 나오는 내년 1월 말쯤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3일쯤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지막 수요 예술무대 뒤란 공연이 어제 저녁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JK 김동욱의 사회로 열린 이번 공연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JK 김동욱이 비상과 편지, 썬데이 모닝에 이어 캐롤송을 불러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또 가수 임주연 씨가 서른 즈음에를, 양양이 이 정도 등을 들려주는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북구 호계동의 한 카센터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와 기계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겨울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 현장 18곳을 적발했습니다. 고용지청은 추락 위험 등으로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울주군 S종합건설의 책임자를 사법 처리하고 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제2종합건설 등 3개 현장은 안전진단이나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방호장치 없이 작업한 G건설 등 2개사는 사용 중지 명령을,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적발된 9개 현장에는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울산시의 공공시설 사용료와 국유 재산 임대료 등 세외 수입 징수율이 6대 광역시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세외 수입 확충 기획단을 운영해서 3,306억 원 가운데 99.2%인 3,280여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에 따라서 울산시가 2020년까지 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에 성암 폐기물 소각장 등 10개 환경기초시설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6% 줄이고 공정 개선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U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